자, 다음에 책 20페이지 보면 보험계약 체결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이겠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 그럴 때 청약에 의한 성립인데 성락 전에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규정이 있고 그리고 소급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보험증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 그런 것들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조문 638조를 보면 보험계약의 성립 나옵니다. 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납부, 성락하든지 안 하겠다는 부정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며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일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신체 검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검사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위반했다. 그럴 때는 그냥 성락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혜태는 게을리 했다 됩니다. 요게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요걸 기초로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 성립은 조금 전에 낙성분료식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혹은 보험증권이 교부돼야만 계약은 성립한다. 그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청약과 성락이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청약과 성락이 있으면 된다. 여기서 방금 말했지 납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험료나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는 성락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내에 발송해주라? 30일입니다. 30일 내에 발송한다. 만일 해태했다. 그럴 때는 성락한 것으로 관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뭘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까? 보험료를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성락증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보고입니다. 자, 청약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체결되리라, 보험계약이 체결되리라 기대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고 발생할 때도 이걸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관한 우리 민법 상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함께 뭘 지급했다?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입니다. 이런 보험료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이 발생 안 합니다.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1회 받았을 경우 성락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집니다. 특별히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은 안 지지만 그런 것이 없는 한 당연히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임보험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럴 때는 그렇지 않겠죠. 예컨대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에 걸린지 안 걸린지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외입니다. 신체검사 받을 때는 그렇지 않고 외적으로 올 때는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자, 보장 가능성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책임입니다.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첫 번째, 청약과 동시에 반드시 제가 뭘 지급해야 된다고? 보험료 전부나 일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 안 집니다. 그럴 때는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험계약 부활에도 적용됩니다. 보험계약 부활이라 나중에 보는데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자꾸 연체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럴 때도 나중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료 부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활 청구할 때 그 부활하기 전까지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요 책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때 요 보험계약 부활에도 나중에 적용됩니다. 이게 그때 다시 봅니다. 자, 요게 보험계약 체결과 청약과 성락에 관련된 성락 전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호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보험계약 부활은 여러분 나중에 좀 배웁니다. 보험료를 미납해서 보험료 미납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됐을 때 일정 기간 내, 며칠 기간 내 연체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 맞습니다. 아차 보험금 지급 안 했을 때 그때도 성락정 보험 계약자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 성락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소급보험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었죠. 보면 보험계약은 계약 전 어느 시기로 보험기간을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예컨대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선박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1월 1일 날 출항을 했어요. 출항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풍랑 등을 만났을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1월 10일 날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책임 언제부터 지느냐? 1월 1일부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출항했을 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진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다 책임을 뭐라고? 앞으로 당긴다. 소급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급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전의 어느 시기로 보험기간 시기로 보험기간이란 보험 책임, 보장기간을 말합니다. 시기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아까 그랬죠? 불확정성이라 했잖아요. 아까 했던 건 다시 썼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벌써 손해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했죠. 다만 당사자 상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그러하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급해서 보험 가입 보호해 주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 643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 합의하고 보험사고의 주관적 불확성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된지 안 된지는 모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만 모르면 됩니다. 주관적으로 모르면 되지 객관적으로 불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불확정인데 주관적 불확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주관적으로만 모르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별로 없죠.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에서 많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자, 보험자의 책임이 어느 시기로 소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다음에 보험약관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보험약관입니다. 자, 보험약관이란 전형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계약 내용을 정해놓고 그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걸 약관이라는 계약을 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보험자 입장에서는 여러 당사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마다 보험계약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정하면 고객은 오케이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이죠. 이런 거 아까 부합계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부합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자가 미리 정한 전형적인 부합계약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겠죠. 왜 생기는 겁니까? 보험자가 일방이 작성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보험자가 작성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근본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보험계약은 이렇게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냐? 그건 여러분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 이론적인 건데 기술적인 측면에는 다수 계약자와 체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 단체성이 있습니다. 만일 개개 가입자마다 따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장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보장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장하지 않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장을 할 때는 동일상한테 보장해 줘야 되지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관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 약관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보험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험을 적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장을 위해서 단체 계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타당한 면이 있겠죠. 그럼 방금 말했지 규제의 필요성이 있게 없게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약관 내용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약관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약관 3번 규제의 필요성이라서 24페이지 나오죠. 이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험약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보험약관은 계약 일방 당사자 작성했으니까 어떤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교부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뭐하고 교부를 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됩니다. 약관을 교부하는 것은 당연히 교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은 교부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이를 위반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3개월입니다. 보면 대충 보면 3개월이 많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몸은 마음에 보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설명 안 해줬다. 그럼 나는 3개월 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험을 여러분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죠.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하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부 설명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보험료 얼마 하는지, 보험료 지급 방법,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당연히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겠죠. 보험 사고는 어떤 것인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면책 사유 이런 거는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해 줘야 된다. 설명할 때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판례가 설명 업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판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이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경우에도 설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약관에 반복하거나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불가하다. 예컨대 약관에서 새로 만든 내용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예컨대 민법 580조에 물건 하자다 모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 하자다 모책임은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책임입니다. 즉 당사자 약정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책임입니다. 그럼 약관에 하자다 모책임진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약관에 되풀이해서 뭐 했다? 반복해서 규정한 것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설명 의무 면제되는 겁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거, 보험계약자가 미리 충분히 알고 있는 거, 다음에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했으면 보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됩니다. 요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고 권리를 줬죠. 이렇게 법이 일정한 권리를 준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취소권은 몇 개월 내야 된다고? 3개월 해야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기간 또는 권리 존속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내라고? 3개월입니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 당연히, 보험료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험약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합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험증권입니다. 이거는 보험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발행하는 정표입니다. 증거에 드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뭐 보험약관이 이런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닌지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발행하는 정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증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다. 방금 말했지만 성립은 청약과 성락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보험증권을 교부하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는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 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보험증권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법에 이런 요건을 이렇게 적으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양식을 갖춰야 된다. 이걸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 666조에 요거 적으라 되어 있으면 그걸 적는 겁니다. 이걸 요식증권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보험증권이 교부됐다는 것은 보험을 체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 증거증권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면책증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면책증권성은 뭐냐면, 여러분 책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보험자가는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 보니까 그놈이 보험금 수령권자가 아니다. 그래도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이 보험증권입니다. 이걸 면책증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보험금을 수령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을 함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음에 상환증권입니다. 이거는 상환증권은 사실상 증권이라는 게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인데,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만이 보험료를 지급한다. 상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걸 상환증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은 보험증권을 주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로 상환하는 경향이, 상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걸 상환증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유가증권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보험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운송보험에서 운송중인 물건을 내가 인수받으려고 하면 요 보험증권 등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가져가면 그 물건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책증권성, 요식증권성, 이런 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요식성이죠. 기재 한 개 딱 나와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사고, 당연히 나오겠죠.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액이 얼마다, 보험료가 얼마다. 이건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보험금액과 보험료 당연히입니다. 다음에 보험기간을 정하면 그때는 보험기간이 있을 때는 보험기간을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 계약이 무효된다, 어떻게 되면 권리가 없어진다, 시효. 다음에 보험계약자 주소 성명 또는 상호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입니다. 다음에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성명입니다. 피보험자, 아까 했죠.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는. 자, 다음에 보험계약이 언제 맺은 연월일, 다음에 보험증권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걸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데 두 문자 따서 외우면 나중에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 사고는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보험 금액일마다 보험료 안 적혀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보험 기간은 당연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유가 보험의 효력이 소멸된다, 무효 사유 이런 거는 당연히 적어놨겠죠. 다음에 보험계약자, 당연히 보험계약 당사자니까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이런 것도 다 적습니다. 피보험자가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피보험자 같으면 내 주소, 성명도 적는다는 겁니다. 보험계약 언제 체결해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걸 나올 때 여러분 시험에 오면 안 적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런 보험증권에 누구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함부로 공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이런 건 공시 안 합니다. 두 번째 나오면 보험수익자 나오는데 보험수익자는 안 적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을 체결하는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임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뭐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고 어떻게 지급한다는 걸 약정하는 것이 적는 것이지 보험료 산출 방법을 적겠습니까? 보험료 산출 방법은 이런 보험자가 결정하는 건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출 방법, 다음에 보험자 설립 연월이 하나증권이면 하나생명보험이면 하나생명보험이 언제 설립했는지 그걸 왜 적겠습니까? 그런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험증권을 작성했을 때 작성지와 연월일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보험자의 설립 연월 이런 건 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보면 항상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걸 잘 기억이 되면 안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보험수익자 없습니다. 보험료 산출 방법, 보험회사 설립 연월일 이런 거는 적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잘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보험증권의 교부와 재교부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증권 교부는 아까 요거 작년에 나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할 상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벌써 주민등록번호가 맞아 틀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안 합니다.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료 지급 방법, 모유와 실권 사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보험증권 교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며칠에 가리고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료를 못 받았네. 보험료 못 받았을 때는 보험증권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보험료 전부터는 최초 보험료를 못 받았다. 그럴 때는 보험증권 교부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받지라도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안 지는 뿐이지. 자, 그래서 하나 하고 다음에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계약명을 변경한다. 그럴 때는 다시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 없고 그 증권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을 교부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대신한 것으로 합니다. 이때는 새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그냥 기재함으로써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재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험증권 재교부입니다. 이것도 법 조문이 있는 겁니다. 보험증권이 멸실됐다, 훼손됐다, 물에 젖었다, 훼손됐다. 이럴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증권 재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재교부 청구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지 보험회사가 부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지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험증권 재교부할 때 당연히 재교부 비용 누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내가 멸실훼손해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 보험증권에 만일 이의가 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보험증권 이의에 관한 규정.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 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해서 그 증권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맞다 이해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할 때는 그 기간이 1을 내리지 못한다. 1을 미만으로 약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보험증권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해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규정을 둘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정할 때는 기간을 몇 개월 이상 하고 1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을 내리지 못한 1을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이의약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증권에 내가 이의가 있다. 그럴 때 이의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당사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정할 때는 몇 개월 이상을 줘야 된다고 1월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따로 뭐 공부할 게 아니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거, 그런 거, 요거 1월 내에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금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니까 보험증권 하고 나서 지금 28페이지 이의약관 나와 있죠.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입니다. 타인이라는 게 보험계약상 이익을 받을 자, 당연히 보험 수익자죠. 손해보험에서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컨대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다. 그 내가 음식점에서 굉장히 뜨거운 음식을 판다. 근데 손님 중에 뜨거운 음식 때문에 상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손님들 상해를 왔을 때 확실히 배상해 준다는 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난데 보험 수익자는 누굽니까? 손님이 되겠죠. 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공작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기계가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손해가 났다. 또 확실히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다음에 생명보험에서는 뭐 당연히 수익자가 다른 사람 할 수 있겠죠.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내가 죽은 보험 수익자는 다른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타인을 위한, 타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보험 수익자라 말은 임보험에서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 수익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성립 요건은 당연히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때 표시는 명시 묻지를 않습니다. 만일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자기 보험으로 추정합니다.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 타인이 그 이익을 받겠습니다. 그 수익 의사 표시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손님이나 고객이 좋습니다. 그 이익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타인이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 요건이 아닙니다. 자,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위임 여부입니다. 손님한테 위임 받아야만 그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임은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위임 여부 불문합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위임을 했건 안 했건 관계가 없습니다. 위임 여부 불문입니다.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라?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손해보험 계약에서 고지 의무가 있는 이야기고, 항상 요 기억할 것, 위임 여부는 불문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계약 성립 후 사고 발생 전의 특정에도 무방하고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도 유효합니다. 방금 말했죠. 내 식당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손님은 뭐 불특정 다수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도 다양하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타인이 반드시 특정일 필요고 불특정 타인도 가능하고 보험계약 성립 후 사고 발생 전에 특정해도 됩니다. 즉 보험 계약할 때 반드시 특정할 필요 없고 보험계약 체계로 나중에 특정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불특정 타인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권리의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험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0페이지를 펴보면 거기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에서 니은 의무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다 인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액 지급하고 보험증권 교부받고 보험감액 청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의무도 다 있고 다 똑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인정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그냥 다 인정된다 이 말 같습니다. 자,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 권리를 한번 봅니다. 타인의 권리.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일 것이고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계약인 보험금 수령할 수 있겠죠. 보험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손해보험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예컨대 방금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를 확실히 보상한다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 계약자는 누굽니까? 음식점 주인이겠죠. 보험 계약자는 음식점 주인입니다. 근데 손님은 당연히 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300만 원 나왔다. 그 손해를 누가 배상했느냐? 보험 계약자가 손해를 배상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보험계약자가 손해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서 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럼 그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뭘 찾아갈 수 있다?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그 타인의 권리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게 피보험자의 권리,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처럼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배상한 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다음에 의무입니다. 자, 피보험자, 즉 보험 수익자의 의무인데 이 의무가 이제 만일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아니면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그럴 때는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보험계약자가 파산했다. 파산하면 더 이상 보험료 지급 못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험료 지급을 지체할 때, 그럴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시험 출제 같으면 뭐 보험계약에서 이런 거 나오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옳건 모르는 거 그럼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험이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출제됩니다. 자,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권리 의무입니다. 다음에 해지입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타인을 얻거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타인도 수익을 볼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해지할 때는 이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32페이지 2번 보십시오.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서 성립한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이 말입니다.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다. 틀렸죠?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 30일 내 통지하라 되어 있지. 보험료 지급받지 않았을 때는 통지해 줄 필요 없습니다. 3번 반드시 서면할 필요 없다. 분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4번 오늘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 전부터 일부를 받았다. 그럴 때는 승낙 전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진다 그랬었죠.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거는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문장이 이렇게 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겁니다. 다시 5번을 보십시오. 자, 5번처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자, 받았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보험 승낙 여부를 통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승낙하면 성립한다. 맞죠? 2번 보험자는 30일 내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맞습니다. 30일 내 납부 통지를 발송하라. 다음에 3번 보험자가 상법에 정한 납부 통지 기간 내 통지를 했다, 해태했다, 개헌했다. 그럼 계약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승낙하기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 안 그렇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거절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7분의 1번만 봅니다. 보험약관이 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느냐? 왜 보험약관은 일방이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구속하느냐? 그것은 당사자가 사이에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뭐했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합의서를 내지 계약서를 그랬습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계약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걸 지금 승낙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8번입니다. 보험약관에 관한 겁니다.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면책 사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거는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니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보험약관을 보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증권을 교부하라 그랬지 보험약관을 교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험약관은 교부하고 나서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체급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장난 같죠? 보험증권을 보험약관으로 고친 겁니다. 다음에 디귿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이율이 경과한 시점 틀렸죠? 3월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가 상법상 교부 설명을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경과한 시점이면
3월 이내니까 괜찮겠죠? 2개월 익힌 건 3월 이내 할 수 있으니까. 2개월 익힌 건 시점이라도 교부 설명업을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법대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몇 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3월 이내. 3월 이내는 교부 설명업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개월은 아직까지 3개월 안 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9번 봅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업입니다. 기억, 약관 내용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때는 약관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약관인지 아닌지는 투자하는 자, 보험자가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 없다 했죠?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니은처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설명할 필요 없죠? 다음에 디귿처럼 약관이 이미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 설명한 것이 불가하다. 그럴 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14번, 15번이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 나옵니다. 이것도 뭐 잘 나옵니다. 손해보험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자, 무효와 실권 사유, 그런 건 다 가능하죠. 그런데 보험료 상출 방법 이런 거 적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수익자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내? 안 냅니다. 보험 수익자는 기록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없습니다. 무효 사유, 중요한 사유죠. 다음에 보험 사고의 성질, 보험 금액 이건 당연히 기재합니다. 제가 그랬죠. 보험 수익자 이런 거는 안 적습니다. 보험료 상출 방법,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정리할 것 넘어갈까요? 18번입니다. 18번. 자, 보험자가 기억입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상대방에게 납부 통지를 하려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태하면 당연히 보험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 설명업을 위반했다. 그럼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전부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체 없이가 답입니다. 자, 다음에 19번을 봅니다. 기업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때 교부자는 보험자가 직접 보부해도 되고 보험 대리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니은 보험증권이 현재 훼손됐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왜 부담하겠습니까? 다음에 디귿처럼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 증권을 교부할 필요 없고 기존 보험증권의 기장으로서 교부에 가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다음에 23번 한번 봅니다. 23번의 1림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 벌써 틀렸습니다. 위임 필요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 위임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 2번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 위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을 계약 체결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 모든 의무를 다 집니다. 보험료 지급해야 되는 거 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4번 또 틀린 겁니다. 자, 24번을 봅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A고 보험계약자가 B고
타인은 C입니다. 자, 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효력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 얘기하겠죠. 4번을 보십시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를 발생할 수 없음이 계약 당사자는 물론이고 타인도 알지 못했다. 보험에 생명보험,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도 모르고 수익자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몰랐다. 그럴 때는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알 수 없음을 A, B, C 다 몰라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27번을 봅니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다음에 2번 위임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성립 시 특정돼야 된다. 틀렸다 그랬죠. 계약 성립 이후에 특정할 수도 있고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또는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다. 그럴 때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타인도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문제를 좀 많이 풀었죠. 이게 예를 문제를 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론을 딱 볼 때 잘 모르는 것도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뭘 외워야 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지는 않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속성을 할 때는 기본 이론 보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몇 개를 푸는 게 훨씬 더 암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험계약 체결입니다. 이제 제4절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여기 46페이지 보면 법조문이 쭉 나와 있죠. 이 법조문 내용을 이제 뒤에 쭉 설명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험료 지급과 수령인데 보험료는 누가 지급해야 되냐?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2차적으로 아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도 보험료 지급할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연대서 부담한다. 보험료 지급 방법은 제한이 없죠. 일시해도 되고 분할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지급하라. 자, 거기에 보면 책 46페이지 650조를 보십시오. 보험계약 1항을 보십시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첨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근거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지체 없이 지급한다. 그러면 지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했던 거 보는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체 없이 지급 안 했다. 그럼 방금 계약 성립부터 몇 개월? 2월이 지나버리면 그냥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안 했다. 몇 개월이 지나면 2개월 지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실무하고 관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계속 보험료입니다. 1회 보험료 내고 2회 보험료 내고 매달 낼 때 이렇게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최고는 독촉을 말합니다. 이 독촉 촉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도 자동 해지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야만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자, 그 기간의 경우가 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해지된 건 아닙니다. 자, 정리합니다. 2월 내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계속적 보험료의 경우는 상당 기간 최고하고 그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타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 보험 수익자도 보험금 지급한다 그랬죠. 그럴 때 만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도, 즉 보험자도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할 걸 최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내에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죠. 그러지 않으면 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통제를 최고해야 된다고?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지급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650조 1, 2 사망입니다. 여러분 책 46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되겠죠?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까 했었죠? 다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자, 다음에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 보험료 지급하지 않는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을 때는 보상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험금 지급할 때 안 낸 보험료만큼 감액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게 6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 보험료에서 깔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대가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험료 지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험료 수령입니다. 보험료 수령은 당연히 보험자도 할 수 있고 보험 대리상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계를 중요한 하죠. 영수증을 영수증을 교부할 때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 이 앞에서 공부했죠? 보험자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고 보험 대리상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방금 말했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만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것 다시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이 보험료 청구권도 2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월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2월이 아니라 2년입니다.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좁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2년만 쫓아서 도망 다니면 보험료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를 2년 내에 행사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입니다. 이 감액 청구에서 감액 사유가 이제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책 48페이지를 보면 감액 청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조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특별위험 감소로 인한 보험 감액 청구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액을 정했는데 그 기한 중 위험을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다.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군 기자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군 기자는 전쟁이 터지는 와중에 가는 거죠. 그건 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했어요. 그런데 종군 기자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전쟁 위험이 사라졌죠. 이럴 때는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보험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특별위험 감소로 인한 보험료 감액 청구입니다. 다음에 현장 초과 보험의 경우입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 가액, 보험 가액을 현장에게 초과했다. 자, 예컨대 이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 현자액이 감소된 때 포함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보험 가액이라 그러면 자동차면 자동차 가격, 건물이면 건물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보험 가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보세요. 보험가액이 보험기한 중 감소된 데 포함된다 했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8억짜리 아파트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보험가액이 얼마입니까? 8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보험 8억짜리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훅 떨어져서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5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만약 화재로 완전히 소실하면 8억 손해가 나지만 지금은 5억 손해밖에 안 되죠. 보험 가액이 지금 감소된 겁니다. 그럼 보험 가액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또는 보험계약자 둘 다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8억 다 준다는 것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자도 보험금 금액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도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감액해달라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를 향해서 정감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를 했으면 효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과보험입니다. 초과보험일 때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8억짜리가 5억짜리로 바뀌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액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는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 감액 청구입니다. 근데 이 경우 법적 성질은 형성권에 되어 있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경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합니다. 랑과 동시에 보험자의 성락과 관계없이 바로 감액된 게 형성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특별위험 감소로 인한 데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에 투입됐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보험료 가입했어요. 근데 종군 기자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없어지니까 보험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 청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감액 청구한다고 5월 1일 날 말했어요. 그럼 바로 감액되는 겁니다. 보험자의 성락과 관계없이 바로 감액 청구됩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성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500만 원 감액 청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 즉 보험자가 500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송을 붙였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300을 감액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보험회사에서는 감액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금액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300을 감액하라 그러면 언제부터 300 감액이 되느냐? 청구시부터 300 감액됩니다. 그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권리가 변동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 청구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했죠. 소급해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그때부터 감액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험료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입니다. 당연히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즉 보험계약 전부터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보험료 전부터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입니다. 자, 전부터는 일부가 무효일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고의로 했을 때는 안 됩니다.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데도 똑같다. 이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물론이고 이거 보험 수익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똑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책 49페이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648페이지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두 개를 합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이건 이제 손해보험이겠죠. 그다음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임보험 등입니다.
이럴 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거,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즉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고, 즉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 발생하기 전에 보험 가입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전부터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 약증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당사자 약증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약간 그 보험계약할 때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 다른 약증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했을 때는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소멸시효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보험료 반환 청구권 누가 행사합니까? 보험계약자 행사죠. 3년 소멸시효 걸립니다. 3년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이게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험료에 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는 1번을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건 나옵니다. 자, 1번은 보험계약 무효시, 2번 또 보험계약 무효시 되어 있습니다. 무효는 감액이 아니고 반환을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몸에 보험계약 체결한 적 없기 때문에 감액이 아니고 이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과 특별한 위험 얘기로 보험료를 정했는데 그 위험이 소멸됐다. 그럴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십시오.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 전부터 일부를 해지한다. 보험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가 뭐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금 전부터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를 지급하지만 빨리 2월자 찾아야 되겠죠. 2월이 경과되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에 4번을 보면 보험계약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립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터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2번 계속 보험료가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보험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채굴할 수 있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지된 것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해지하고 안 하고는 보험회사 마음입니다. 다음에 3번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지체하려면 보험자는 당연히 해지할 수 있냐? 당연히 해지는 안 되겠죠. 뭐 해야 된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굴한 후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은 잘못하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험금 치료를 지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 그냥 당연히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가 이의제기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자가 붙어야 틀린 것인데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채굴한 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은 이율이겠죠. 이렇게 좀 치사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보험료 지급 안 했다 해서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고 2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